여러분의 강아지는 차분한 산책을 즐기나요? 아니면 너무 흥분해서 줄을 잡아당기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분히 산책하고 싶은 보호자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 집 바비도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산책할 때 너무 많이 흥분을 해서 나갈 때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책 교육이나 영상들을 많이 보고 교육도 많이 한 결과 바비가 이제 차분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강아지가 줄을 당기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고 보호자들이 산책 훈련 중에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효과적인 산책 교육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댕댕이와 차분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1만 배에서 10만 배가 더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듯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읽어요. 집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가면 수백 가지 냄새의 정보가 쏟아지니 당연히 흥분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탐험하고 싶어해요. 야생개들은 하루에 여러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영역을 탐색하는데 이런 본능이 현대 반려견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모든 걸 탐색하고 싶어 흥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당기는 행동은 스스로 강화돼요. 당기면 원하는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탐색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기들 보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땡깡 쓰면 엄마가 사주는 것처럼 이런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당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학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한 강아지는 밖에 나가면 그동안 쌓인 에너지를 한 번에 발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흥분하고 당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당길 때 혼내거나 리드줄을 세게 잡아당기기. 가장 흔한 실수는 강아지가 줄을 당길 때 화내고 리드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죠. 특히 산책 중에 차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바비 안 돼! 하면서 목줄을 세게 잡아당겨야 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가 차 오는 쪽으로 뛰어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몇 번 세게 잡아당기다 보면 평소 산책할 때도 목줄을 잡아당기는 습관이 생겨요. 바비도 처음엔 냄새만 맡으면 갑자기 당기고 다른 강아지만 보면 확 달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안 돼! 하고 목줄을 확 당겼어요. 순간적으로는 통제가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바비가 더 세게 당기는 악순환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당기면 강아지는 당기기 게임을 배우게 되는 거였어요. 내가 당기면 엄마도 당긴다. 정말 좋은 줄다리기 놀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또 하나의 실수는 강아지에게 맞지 않는 산책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네스가 맞지 않으면 산책 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신 앞선 방지 하네스를 사용하면 줄당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이 하네스는 일반 하네스와 달리 가슴 앞쪽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앞으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몸이 옆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기는 행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바비가 목줄을 쓰면서 킥킥거림이 있는데도 자꾸 앞으로 튀어나와서 여러 하네스들을 써봤는데요. 바비의 경우 앞선 방지 하네스 사용 후 당기는 행동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바비가 쓰는 하네스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세 번째, 탐색 시간을 주지 않기. 세 번째 실수는 강아지가 냄새를 맡거나 주변을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거예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산책은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강아지에게는 냄새 맡기가 정말 중요한 활동이에요. 바비도 산책할 때 특정 장소에서 오래 냄새를 맡곤 해요. 처음에는 바비야 빨리 가자 라고 재촉했는데 자꾸 당기고 흥분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탐색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책을 두 종류로 나눠요. 냄새 맡기 산책과 운동 산책이요. 냄새 맡기 산책에서는 바비가 원하는 만큼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운동 산책에서는 좀 더 걷는 데 집중해요. 이렇게 탐색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산책 중에 당긴 행동도 줄었어요. 냄새 맡기가 충족되면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와서도 더 차분해져요. 냄새 맡기는 강아지의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마치 우리가 퍼즐이나 책을 읽는 것처럼 정신적 자극이 되거든요. 충분한 탐색 시간을 주면 행동 문제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칭찬과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기. 마지막 실수는 칭찬과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잘못할 때만 반응하고 잘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가요. 우리는 보통 강아지가 짖거나 당기거나 문제 행동을 할 때 안 돼! 하지마! 라고 말하는데 집중하죠. 하지만 정작 줄을 느슨하게 유지하며 차분히 걸을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건 마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없고 실수할 때만 혼내는 것과 같아요. 강아지는 보상을 통해 배워요. 강아지가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칭찬과 간식을 주지 않으면 그 행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 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바비를 훈련할 때 제가 발견한 건 처음엔 아주 작은 성공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 3초라도 줄을 당기지 않고 걸으면 바로 칭찬하고 간식을 줬어요. 바비 잘했어? 굿! 하고 신나게 칭찬하면
바비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강아지가 좋은 행동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칭찬해야 해요. 몇 초만 지나도 강아지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2발자국 걷다 간식을 하나 주고 점점 걸음수를 늘리면서 줄을 당기지 않고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간식은 조금씩 줄이고 칭찬은 계속해요. 강아지가 보상 없이도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바비도 처음엔 3-4걸음만 잘 걸어도 칭찬했는데 이제는 몇 분 동안 잘 걸어도 계속 그렇게 해요. 간식은 줄었지만 제 목소리만 들어도 바비는 기뻐해요. 강아지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애정 어린 목소리는 간식만큼이나 강력한 보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제 올바른 산책 교육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올바른 하네스 선택. 앞서 말했듯이 하네스를 잘 선택하면 산책 훈련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일반 목줄 대신 앞선 방지 하네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 하네스는 강아지가 앞으로 당길 때 자연스럽게 몸이 옆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어서 당기는 행동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비의 경우에도 앞선 방지 하네스 사용 후 당기는 행동이 확실히 줄어들었답니다. 적절한 장비 선택만으로도 산책 훈련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으니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산책 전 준비 운동. 산책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에서 간단한 놀이나 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초기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 차분한 상태로 산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바비는 특히 소고기 까까를 좋아해서 산책 전에 간식으로 터치 훈련을 해요. 이렇게 하면 산책을 나갔을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책하다가 집중하지 못할 때 바비 터치 이렇게 하면 바비가 금세 저에게 집중합니다. 미리 집에서 연습을 하고 나가면 산책 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일관성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어떤 날은 당겨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날은 엄격하게 하면 강아지는 혼란스러워해요. 항상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산책 훈련을 하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은 당겨도 괜찮은데 다른 한 사람은 안 된다 하면 강아지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강아지가 리드줄을 당기는 이유, 보호자가 산책 중에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효과적인 산책 교육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강아지가 줄을 당기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올바른 훈련으로 차분한 산책이 가능해요. 보호자의 인내심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바비가 산책 교육을 해도 잘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여서 좌절 아닌 좌절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바비와 함께 훈련한 결과 지금은 산책이 우리 둘 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바비가 차분하게 걸으면서도 즐겁게 세상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강아지와의 관계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면 강아지도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정보와 팁들을 꾸준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근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함께해주고 있어요. 이 여정에 동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반려견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댕댕이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